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치면서 세 번째는 좀 서쪽으로 서역으로 가겠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서역이라고 하면 감숙성에서 하서회란을 거쳐서 지금의 그 신장 지방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는 장면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요 다음 편으로 미루고 오늘 조금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성공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당나라 공주라고 하면 동아시아에서는 아마도 최고의 브랜드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공주도 그렇고 중국 역사를 거쳐가면서 공주가 이른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랑캐들에게 시집을 간 사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세월이 지나고 지금 중국이 또 힘이 좀 생기고 나서 해석이 꽤 많이 다릅니다. 특히 지금도 많이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성공주에 대한 얘기도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성공주 그리고 이 사람이 갔던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얼굴을 좀 줄이고 이 정도면 되겠죠? 문성공주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 많은 공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요즘 와서 공연을 많이 하는지 뭐 대충 제가 알만합니다만은 어쨌든 문성공주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성공주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도 물론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에는 언제나 이제 배우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기지는 아마 않았겠죠. 근데 보통 지금 중국에서는 문성공주를 티베트를 많이 도운 또 개화하게 한 공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티베트에 가면 있는 어떤 불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들입니다. 상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중앙에 이제 왕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사람이 송첸 캄포라고 해가지고 티베트에서 역사상 아주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티베트의 수도가 라싸입니다. 그런데 티베트의 수도는 이 사람 이후에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종교적으로는 라싸가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이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라싸를 티베트의 수도로 했던 사람인데요. 요 왼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합장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합장은 하지 않는데 앉아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사람이 제1왕비입니다. 지금 기록에 의하면 이 송첸캄프가 총 5명의 왕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 5명의 왕비가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서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은 네팔에서 온 공주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당나라의 문성공주라는 사람입니다. 당나라 공주라고 하면 우리가 당나라 황제의 딸이었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태어난 곳은 기록에 의하면 산동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수도가 장안, 그러니까 지금의 서안인데 산동성에서 굳이 딸이 태어나야만 했던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1왕비, 즉 네팔에서 온 사람이 제1왕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2왕비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네팔하고 또 그다음 이 티베트하고 중국 어느 쪽이 더 셉니까? 중국이 가장 세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서술에 있어 가지고 제2왕비라고 하는 이 문성공주에만 스포트라이트가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이 제2왕비가 가장 강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그림 요게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은 뭔가 멋있는
조각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바로 그 송첸캄프고요. 옆에 있는 여자가 왕비 문성공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티베트까지 그 머나먼 길을 가게 되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면서 말씀 나누시죠. 네,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그 중국이 크게 나오는데 사실 중국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족들이 거주를 오랫동안 했던 지역은 생각만큼 많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가 북경이거든요. 북경은 연나라입니다. 우리가 전국 칠웅이라고 할 때 진초, 제연, 한, 위, 조라고 하고 또 전국 칠웅에서는 탈락했지만 춘추 오패라고 할 때는 오와 월을 포함시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연나라고 여기가 오나라, 여기가 월나라, 그 다음에 진초제연 한위 조 할 때 초나라가 지금 여기 후베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한족들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중국이다라고 하는 지역이 대략 요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천성 여기는 총나라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중국 이 본토 중원과는 상당한 많은 그 격차가 있고 또 지리적으로도 꽤 분리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티베트가 아주 큽니다. 여기가 티베트입니다. 그런데 이 티베트 또한 그 당시에는 이 전체를 통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전체 통치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티베트가 토번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그 나라였고 또 중국 역사에 있어가지고 토번이 강성했던 적이 많습니다. 당나라도 이 토번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앞에서 문성공주가 고향이 산동이라고 했는데 막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냥 이 사람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서부터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합시다.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가 시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여기 시안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가 라사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결혼하러 갔던 겁니다. 직선거리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도를 보는 건데 직선거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재봅시다. 시안에서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라사죠. 여기까지. 자, 직선거리로 가더라도 170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무슨 말이냐? 이제 한번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시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물론 뭐 자기가 걸어가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이 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이 길을 이렇게 쭉, 요 길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실크로드하고 붙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 쭉 가다가 벌써 여기만 가버리면 각종 그 소수민족들이 자치주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쭉 가다가 이 길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가 선영이라고 신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아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남쪽으로 길을 잡았던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거리가 이제 조금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청해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성 이름이 행정구역 이름이 청해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부분은 하이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는 하이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이가 북이고 난이 남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호수가 바다인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가 한번 보죠. 여기 제일 길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볼까요? 예. 호수의 길이가 가장 긴 데가 무려 109km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였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호수는 그 당시에 바다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다시 문성공주로 돌아와서 문성공주는 이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여기에서 좌회전을 꺾었겠죠.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갔을 겁니다. 내려가다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길이 이제 두 개로 잠시 갈라졌다가 합치죠. 그런데 도로 번호를 보세요. 이게 G6입니다. 제가 앞편에서 한 자리 숫자의 국도, 두 자리 숫자의 국도, 세 자리, 또 나중에 향도로 가면 네 자리까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것도 네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국도에서 한 자리면 아주 중요한 국도입니다. 오래된 국도고 고도들이죠. 옛날부터 다니던 길입니다. 그래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갔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산이 하나 있어요. 1월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이미 상당히 고도가 높아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도 또 산이라고 하니까 이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럼 이 1월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월산 관광명소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록이죠. 산록에 이 사람이 이제 문성공주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조금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잠시만요. 이렇게 누각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부가 와서 사진을 찍었네요. 예, 예. 요게 이제 밑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불교하고는 여러 가지로 모습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제 관광지고 여기 화장실이네요. 제법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렇지 않았겠죠. 아주 보니까 계속 나오네요. 네, 여기 이제 이 부분 보지 말고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 보면 당, 번, 분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번, 티베트를 토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와 그 다음에 당과 그 다음에 토번의 번, 여기에서 경계가 나뉘는 비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비석을 세운 것은 오래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1983년에 세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당나라와 티베트가 대충 여기서 분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지도로 돌아갑니다. 1월산 얘기였고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설화가 있어요. 뭐 대단한 설화는 아닌데 이 문성공주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다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한 번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왔을 때 뒤를 돌아봤을까가 조금 궁금해지네요. 한번 우리가 찍어보죠. 이게 선형인데 여기에 잠시만요. 많이 줄여야 되네요. 네, 여기네요. 자, 여기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서안.
그러면 여기서 찍고 뭐 그냥 직선으로만 생각합시다. 길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선형까지 오니까 이미 675km 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두 길이 합쳤다가 다시 갈라졌다가 다시 합치는 곳 여기까지. 뭐 직선으로만 얘기를 하더라도 대충 749km가 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760km. 그 다음에 이 길도 원칙적으로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780km. 약 800km 정도를 쭉 갔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800km면 하루에 10km 정도밖에 더 갔을까요? 10km면 80일이죠. 그런데 아마 10km보다 조금 더 가는 날도 있었겠지만 또 중간에 쉬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거의 두세 달, 석 달 걸렸을 겁니다. 석 달 동안을 뭐 과연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봤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와서 마지막으로 뒤를 한 번 돌아봤다라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뒤를 돌아봤든 안 돌아봤든 이제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입니다. 어디로 갔을 것인가?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또 길이 갈라지죠. 그래서 요 길이 있고 요 길이 있는데 보시면 요 한 자릿수 국도는 이 길로 가고 여기서 갈라져서 좌회전하는 길은 세 자릿수의 국도입니다. 중요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골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일이 계속 가면 또 우리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꺾어서 정말 시골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14번 국도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됩니다. 쭉 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쭉 가서 내려와 가지고 자 여기에서 214번 국도가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고 갈라지는 지점이네요. 여기가 과연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봅시다. 자, 기껏 우리가 해봤지만 무슨 짐이라고 해가지고 뭐 편의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골입니다. 그야말로. 몇 가구나 살까요, 여기? 아마 얼마 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길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했는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또 조금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요 지역에 왔거든요. 요 지역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 길은 이 길로 만약에 갔다면 가다가 길이 이상해져 버리죠. 그래서 아마 이 길로 214번 이 길을 계속 탔을 겁니다. 그래서 214번을 타다 보면은 여기에 드디어 옥수라고 하는 이름의 나름 이름이 시입니다. 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거 없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옥수시를 가면은 여기는 보니까 제법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사는 곳이네요. 조금 삽니다. 근데 그래봤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해야 될 겁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214번을 타고 가다가 여기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험준한 산을 거쳐야 되니까 또 이쪽으로 돌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나중에 찍어서 거리 알아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첩첩산중만 며칠이 아니고 아마 첩첩산중만 한두 달을 갔을 것 같아요. 214번. 그러다가 이 214번이 어느 순간에 또 갈라지는 점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런데 여기 제가 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이상한 게 지금 여기 보세요. 이름이 디방 와일드라이프 보호구역, 그 다음에 이루나찰 프라데시, 이 중국 아니죠? 여기 인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것으로 사실은 끝입니다. 더 이상은 남쪽으로 못 가고 여기에서 당연히 히말라야 산록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가다가 이제 여기에 오니까 드디어 라싸가 있는 것입니다. 라싸. 그러면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를 또 우리가 벌려야만 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라싸. 그래도 나름 여기에서 요게 청해거든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라고 하는데 자기 고향 떠나서 여기 올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 살만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쭉 왔던 이 길은 그야말로 끝없는 산골 듣도 보도 못한 산골이고 아마도 여기까지 오는 시간보다는 훨씬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요 라싸까지.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제2왕비였던 겁니다. 1왕비도 아니고 이미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있다는 걸 알고 갔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1왕비가 네팔에서 온 왕비라고 했죠.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 네팔 사람이 전부 다 뭐 등산가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에 사는 사람일 건데 네팔. 여기 네팔 북쪽, 네팔과 티베트. 죄송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자연 경계를 이루는 것이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에베레스트도 멀지 않습니다. 여기가 라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쭉 나오는데 뭐 여기가 안나푸르나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레스트도 여기 어딘데 지금 제가 여기가 에베레스트네요. 그러면 라싸에서 에베레스트까지 그렇게 먼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집을 왔는가 여기로 사람이 와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카트만두는 그때나 지금이나 중심 지역이거든요. 수도이고. 여기를 따라 이렇게 쭉 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 중에서 지금 318번 도로가 여기로 가죠. 그 다음에 또 길이 하나가 있는 게 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확대해 볼까요? 이 318번 도로가 근데 앞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또 H03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인도국도입니다. 인도국도가 네팔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뭐 인도라고 해봤자 바로 여기가 인도니까요. 여기에서 길이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옆에가 아주 높은 산일 건데 아마 이렇게 넘어버리죠. 요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을 타고 요렇게 가면 되고 정확하게 이 공주가 어느 길로 왔는가에 대해서 지금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잠시만요. 예, 요 길입니다. 조금 돌더라도 요까지 와가지고 요 길, 이 길이 보면 여기 뭐 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타고 결혼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좌회전 해버리면 라싸까지 갈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면 당나라에서 갔던 문성공주가 과연 이 티벳이 아니죠.
네팔에서 온 공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던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주는 이 라사까지 갔고 실질적으로 라사에서 카트만두에서 라사 이게 멀지가 않습니다. 거리 한번 찍어볼까요? 만약에 라사에 있는 우리 공주가 뭐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카트만두에서 화가 나서 군사를 만약에 동원한다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동원한다면 카트만두 찍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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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버리면 불과 7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의 반 정도 더 가면 되죠. 불과 이 정도니까 당나라보다는 확실히 가까웠을 것이고 또 당나라보다 더 그 말빨도 셌을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 세 번째 편이었어요. 어, 내용이 뭐 그렇게 더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 다루는 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길게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또 좀 길어졌네요. 다음 편에서는 또 서역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지금 이게 지도로 보는 역사이지 지도로 보는 중국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사 한 번 정도 더 하고 다음에는 아예 그냥 서양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갔던 길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